예, 교재는 받으셨죠? 온 걸 준 지가 꽤 됐는데, 오늘 아침에 파주에 가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오늘 나왔어요. 지금 이제 시름둥이 부리는 것 같고, 18회 잡혀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진도표를 못 만들었습니다. 18회 잡혀 있는데, 전체 페이지 수가 630쪽이 나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회당 약 한 35페이지 정도 나갈 것 같습니다. 예, 이 책을 어떻게 썼는가는 서문을 한번 읽어보시고, 책은 노무사용으로는, 노무사 강의는 제가 처음 하니까, 노무사용으로는 처음 나왔지만, 이 책의 기본되는 원고가 10년 전부터 계속 사부시 운용 알고리즘 통합민법이라고 그 원고를 기초로 해서, 기본으로 해서 서술을 한 거니까, 내용 면에서는 오류 같은 건 전혀 없을 겁니다. 이런 책 만들기가 더 어려워요. 줄이고 또 줄이고, 판례 같은 경우도 가능하면 압축적으로 줄이고 해서 오늘 나왔습니다. 그래서 매일 한 35페이지 정도 나갈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중요도에 따라 강조하는 부분이 좀 다르고, 그래서 페이지 수는 조금 차이는 날 수가 있습니다. 실전 위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좌우에 말이죠. 중간에 쭉 펼쳐보면 좌우에 기출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서 없고요. 쭉 그냥 넘겨보면 좌우에 기출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기출문제는 10년 동안 2003년부터 올해까지 2012년까지 기출문제를 중복되지 않는 부분에서는 지문화해서 다 실었습니다. 그리고 사례형 문제 같은 경우는 나눌 수가 없으니까 그대로 다 실었습니다. 가능하면 그 기출문제를 보고 바로 그 내용 옆에 실었으니까 어떤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은 기출문제를 보고 가늠이 될 겁니다. 그래서 편집도 좀 새롭게 하고 그랬는데, 자, 제 소개를 안 했네요, 그죠? 광락입니다. 자, 실전용어로 들어갈 거니까, 앞부분은, 민법 외부분은 중요치는 않습니다. 그냥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정도로 하시면 됩니다. 먼저, 형식적 의의 민법입니다. 민법전을 말합니다. 여러분 가지고 다니는 민법전. 실질적 의의 민법, 이건 개인의 사법적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모든 법을 말합니다. 민법은 물론 법이고요. 또 답은 민법은 일반사법입니다. 개인한테는 누구한테나 다 적용되는 사법을 일반사법이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특별사법이 있습니다. 특정한 사람, 특정한 장소, 특정한 사항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사법인데, 상법이 민법에 대해서 특별법입니다. 상법이 3번. 어떤 사실이 일반법에도 요건 갖추고 특별법에도 요건 갖추면 특별법이 이깁니다. 특별법이 적용됩니다. 그걸 특별법 우선 원칙이라고 합니다. 네. 민법은 그리고 실체법이에요. 권리 의무의 내용과 그 발생, 변경, 소멸을 정하는 법이다. 가령 우리가 갑이 을한테 돈을 빌려줍니다. 그러면 한 달 동안 쓰자 하면 갑은 을한테 한 달 뒤에 내가 빌려준 돈 10,000원 달라 할 수 있는 채권이 발생을 하고, 그 빌린 사람 을은 한 달 뒤에 10,000원을 줘야 하는 채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돈을 안 주면 어떻게 합니까? 달라 해도 임의로 안 주면 이제 소를 제기하죠, 그죠? 소를 제기해서 그 권리를 실현하는 절차를 정합니다. 그걸 절차법이라고 그러는데, 민사소송법이 그 절차법입니다. 그냥 쭉 읽고 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민법의 법원이라고 합니다. 법원. 자, 법원 들어갑니다. 6페이지.
실질적의 민법이 어떤 식으로 존재하고 있는가? 그게 법원이랍니다. 그래서 민사에 관해서 적용되는 법규를 말합니다. 어떤 게 있냐면 1조가 있습니다. 1조.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에 의하고 법률 규정이 없으면 자 1조 법원 나왔습니다. 법률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이 없으면 조리에 의합니다. 그러니까 민사에 관하여서 적용되는 법이 법률이라는 형식으로 또는 관습법이라는 형식으로 또는 조리라는 형식으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1조에서 정하고 있어요. 물론 아시다시피 법률은 정확하게 말하면 뭘 법률을 합니까? 국회에서 입법한 걸 법률을 합니다. 예, 법률 하위 단계에서 명령 규칙 같은 것도 있습니다. 대통령령이라 그러죠. 그런 것은 이 국회에서 제정한 게 문서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 민법은 성문법주의입니다. 성문, 문서화 되어 있는 거. 근데 문서화 안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거 관습법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불문민법이랍니다. 문서화 되지 않은 민법, 불문민법이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법원으로서 민법 1조가 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불문민법에 대한 정리 들어갑니다. 관습법, 조리, 그 다음에 판례. 판례가 법원인가 부정설이 다수입니다. 헌법재판소 결정, 그것도 내용이 민사에 관한 것이면 법원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먼저 관습법. 반복적으로 행해진 관행이 사회의 법적 확신에 의해서 법규범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된 것, 기본 개념은 아셔야 됩니다. 반복적으로 행해진 관행이 사람들이 이렇게들 합니다. 그것이 사회의 법적 확신에 의해서 법규범으로서 지위를 가지게 된 것, 그 법이죠. 그리고 관습법이랍니다. 성립요건. 먼저 관행이 존재해야 됩니다. 두 번째, 관행이 법적 확신을 취득해야 됩니다. 법적 확신을 취득해야 됩니다. 이게 두 번째 줄 끊으세요. 법적 확신설이라고 우리의 통설 판례입니다. 예, 까만 글자. 관행이 법적 확신을 취득했는지 여부는 법원 판결로 확인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줄, 관습법 성립 요건으로서 법원 판결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자, 언제 관습법이 법으로 인정되는가? 관습법은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존재가 확인되지만 성립 시기는 판결 시기가 아니고 법적 확신 취득한 때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어떤 관행을 관습적으로 어떤 행위를 해옵니다. 해오는데 지금 법원이 여기서 판단을 내립니다. 이때 법원은 민사지방법원, 고등법원 이런 거 법원을 말합니다. 이 법원하고 한문이 다릅니다. 이때 법원이 판결 내립니다. 판사가. 이때 법원은 이거 쓰죠. 뭐 한문 아실 필요는 없고. 그래서 판사가 이 강의실 처음 써보니까 판사가 여기서 지금 이거는 법으로 인정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판사가 이렇게 판단을 내리게 된 것은 보통 사람들이 이 관행은 이거는 다 지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 다 지키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법적 확신을 일반 사람들이 이거 법이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판사가 판단을 해서 내리게 되죠. 그러니까 법적 관행이 법적 확신 취득할 때 관습법이 된다고 했습니다. 법적 확신을 취득하지 못하면 관습법이 아니고 사실인 관습이라고 그래요. 그럼 법이 아니에요. 사실인 관습은. 법적 확신 취득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판결 내리게 되면 그 전에 법적 확신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판사가 그렇게 판단 내리죠. 그래서 이렇게 판단을 여기서 내렸는데 그 효과가 앞서 이 앞부분에 가서 미치는 거, 이걸 소급효라고 합니다. 소급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판사가 지 마음대로 이거 법적 확신 취득 때 안 하죠. 보통 사람들이 그거 다 지키니까 그 법으로 인정해줘야 되겠구나라고 판단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성립 시기는 법적 확신 취득한 때입니다.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확인되지만 법적 확신 취득한 때 관습법으로 성립됩니다.
세 번째, 관행이 전체 법질서 및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됩니다. 자, 판례 갑니다. 그리고 교과서를 읽다 보면요, 제 책을 읽다 보면은 판례는 따로 이렇게 보이게 해놨고 그 파란색은 이거 전부 다 판례입니다. 파란색은 전부 다 판례인데 그 군데군데 보면 뭐 1조 보면 07 법행 해갖고 그 다음에 그 7페이지 보면 96 사법 이렇게 해놨죠. 이건 다른 시험에 나온 내용들입니다. 기출된 건 전부 다 표시 다 해놨습니다. 원래 이 책 기본이 된 알고리즘 통합 및 그렇지 그렇게 써져 있거든요.